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구로다 비오제이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23년 4월 2%대 목표를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믿을 만한 영역이 좀 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반면으로는 일본의 전략이 아마 2%대가 내년으로 예측을 해놓고 있지만 그렇게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상당량 일본한테 리스크로 곧바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3.5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매파적인 평가 내용과 미국의 9월 CPI 결과와 PPI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거, 그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167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고요. 유가는 배럴당 89.3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특징적인 요소로는 오펙의 글로벌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과 IMF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영향으로 이번에 조정폭이 조금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9월에 FOMC 의사록 부분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건 추가 긴축 정책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결로 갈 수 있다라는 니즈가 이번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따른 속도를 조금씩 더 완만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그나마 우리한테 희망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중요 소식 두 가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은행 암호화폐 자산 H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뉴욕 멜론 은행이 최대 H 자산 보유 은행의 암호화폐 H 서비스를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 이더리움부터 H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내용으로는 뭐 호재로 블랙로, 구글, 이번에 뉴욕 멜론 은행까지 이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버핏 형이 비트코인 난 투자 안 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해석이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투자는 직접적으로 안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투자는 직접적으로 안 하면서 나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어라는 코멘트를 굳이 안 했죠. 네, 이 점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2020년 4월 10일 기준으로 뉴욕 멜론의 지분을 좀 더 대거 처분을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주기영 대표가 또 트윗에서 글을 썼는데요. 이번에 JP모건과 HSBC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 이번에 커스터디 업무에 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변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해 주었고 거기에서 이제 유심하게 전 세계 글로벌의 어떻게 보면 이 금융의 그런 교묘하게 또는 그 시점을 적극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 은행들이 이런 선택을 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뒤에 가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3월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무를 진출을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톱 커스터디 뱅크가 취급 자산 규모가 0.25%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탁 은행들이 올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무에 진출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나스닥도 최근 커스터디 업무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요 투자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무 진출하는 이유는 수수료 수입이 보장되는 커스터디 업무 기반의 대출과 중개업무, 다양한 비즈니스를 뛰어가기 위한 초석의 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도 요새는 너무 많이 힘들고 있는데 이참에 미국이 이 시점에서 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면 주변 국가들에 있는 그런 금융 쪽도
슬그머니 이렇게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노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소식으로는 이번에 금리가 3%가 됨으로써 가계대출 이자가 33조 원, 그리고 1인당 이자 평균이 164만 원 증가가 되고요. 월 상환액이 2년 새 30%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bp 인상하게 되면 이자 부담 가계와 기업을 합해 12.2조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한테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뭐 그냥 나한테 뭐 손해보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계실 거예요.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본인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사업부 부분으로 희망퇴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밀어내기식 퇴직을 시즌이 내년부터 진행을 할 것입니다.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밀어내기식 퇴직을 분명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아마 70년대생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분명히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월가 대표은행 경기 침체에 따른 대소 충당금 45억 달러 설정을 했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충당금이 3분기 연속 늘렸다. 미 연준 금리 인상으로 경제 둔화설과 신용 소실 확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왔고, 글로벌 주식시장 시총 87조 달러가 올해 들어 30% 가까이 위축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신규 상장 기업의 시총의 4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14일 기준으로 이제 영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나오길 참 바랄 뿐입니다. BOE 채권 매입 조치 연장 검토에도 이번에 채권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말에 힘이 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연 잘 될지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라는 점이 좀 있었고요. 뭐 9월에 PPI 내용이 나왔는데 뭐 여전히 여러분들이 투자하며 조급증 버리고 성격 급한 사람 성격을 좀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9월달 부분 3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막 10월, 11월, 12월 4분기 시즌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물가가 진짜로 오래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4분기로 점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재고 밀어넣기를 하는 시즌이죠. 재고를 완벽하게 다 소화를 하는 시점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에 있는 물가 추이와 PPI 추이가 12월,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추락을 할 것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밀어넣기 그 기간에 11월 달까지는 여전히 높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보시기 바라겠고요. 11월 FMC도 75bp 확률이 86.8%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PPI, CPI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조시 브라운 리솔츠 운영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향후 5년간 인플레, 디스인플레, 디플레 형태로 가겠는데 여전히 그만큼 인건비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여러 가지 고정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사회적 변화가 크게 한번 바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왜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로봇과 자동화가 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에서 제가 이 우측 하단의 검정색을 보게 되면 희망퇴직이 인력 효율화 단계라고 했죠. 삼성이 했으면 나머지 기업들은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크립토 시장도 빨리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에서 송금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 수수료가 옛날에는 이걸 굳이 채택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겠거니라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17, 18 시즌에는. 근데 지금은 고물가,
고임금 형태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요새 미국은 좀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꽤 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껴야 된다라는 그게 고객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박살났던 것도 한몫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영향에서는 핀테크 부분에서 크립토 시장이 요구하는 그런 성향, 채비도 여기에 일치가 된다. 그래서 코스트 절감 대비 그리고 다양한 기업이 가지고 싶어하는 금융사업 부분을 약간 우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델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이 이쪽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좀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이번에서 이런 디플레이 형상이 오게 되면 불경기일수록 코스트 절감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 당연히 암호화폐 부분에 있는 성장 부분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파이가 더 커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애들이 다 죽어 나갈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서도 보시다시피 스테프니 이번에 직원 해고가 100명 이상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만 보셔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크립토 시장은 뭐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불경기 안에서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스태그가 중간에 껴져 있는 상태에서 디플레이로 넘어가는 구간대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송금 시장 그리고 이 디파이 시장과 NFT 시장, 디파이 시장은 좀 그럴 수 있겠지. NFT 시장 자체는 기업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이 분명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디파이 부분은 좀 더 느리게 갈 수 있는 확률은 기존의 신흥국 대비가 디파이 쪽으로 들어오는 건 오케이 인정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디파이 자체로 운영을 해서 남는 부분이 은행의 지금 금리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 대비 덜 매력적이어서 이쪽으로 자금에 쏠리는 현상이 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땡길 수 있을 만한 크립토 쪽으로 땡길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있겠지만 나머지 쪽은 글쎄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저스트가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영국의 길트 금리 직전 고점 상회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새 채권 쪽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이 이번에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무언가 하나가 터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금융적인 문제점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영국에서 이게 만약에 터져 나간다고 하면 미국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통화수합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영국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영국에 있는 이런 충격파가 크립토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유심하게 잘 보시기 바라겠고 IMF 지원액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라고 해서 증액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S&P 500 지수가 코로나 급락발과 거의 가까운 만큼 다가섰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이 채굴 금지한 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0이 된 다음에 다시 20%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번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자체로는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 부분이 그렇게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따른 이 여유율도 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균일하고 고래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PI가 비트코인 가격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이번 신호의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래에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건 뭐 이게 오류가 일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믿을 만한 구성은 있다
라는 정도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강세를 유지하는 홀더들이 5년 전 활성화된 공급의 퍼센티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상승이 지속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알트코인들에 따른 문제점 제기가 내년이 또 되면 또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의 힘이 더욱더 실어지는 구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하이브 블록체인 머지 후 GPU 채굴 수익이 급감해서 비트코인 채굴 전환이 검토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대형 채굴 회사들이 이쪽이 정리가 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좀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채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 물량은 거의 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팔면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앨런 미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규제 협력을 촉구한다. 허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하기 원한다. 좋은 말로 이렇게 할 때 좀 말 들으라. 이런 이야기로 좀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카바가 10월 26일 스테이킹 메인넷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마지막 소식으로는 2024년도 미국의 대선 트럼프 대안에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신가? 라고 해서 24년도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투자, 채권도 돈을 못 벌어. 주식도 돈을 못 벌어. 연금도 박살났어.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도 박살이 났어. 돈 벌 수 있는 구간대가 한 개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인 연금을 운용했던 자도 손실률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는 게 개인이 주식했던 것도 손실률이 낮죠. 뭐 원자재를 했던 뭘 했던 다 손실률이 다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퇴자도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자기네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이가 너무 하면 반대쪽에다가 지지하고 있는 쪽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아무리 물가를 올라간다고 해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발 1년 3개월 정도만 좀 참아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시즌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되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요새 커피 지점만 가도 키오스크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아직은 인플레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제 스태그 구간이 오고 이제 디플레 이건 나라마다 이제 스태그 구간이 지나가고 이미 디플레로 넘어갔던 때도 있겠지만 한국도 제대로 오는 디플레 시즌이 오게 되면 로봇과 자동화 시즌에서에 따른 관심도와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크립토 시장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것을 쪽에다가 커스터디도 빨리 해주고 나스닥 부분도 빨리 열어주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충당을 하려면 크립토 쪽에 있어서 이 작은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크립토에 있는 장점이 제대로 쓰여지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